29살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그 사람이 결혼 안 했다고 했어요. 반년 전에 이혼했다고. 여자는 울먹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걸. 여자가 보여준 메시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위에게는 다른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3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1호, 또 다른 사람은 2호, 그리고 제일 최근에 만난 사람이 3호래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아이 하나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고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무릎이 성한 날이 없었지만 딸아이만큼은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딸이 30에 사위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며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사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제 딸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3년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고 손주 봐주러 매일 그 집을 오갔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녔고 사위는 야근이 잦다며 주말에도 자주 회사에 나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게 할머니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딸이 새벽 2시에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제 품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 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위와 모르는 여자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침대, 여행지, 심지어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이게 뭐니?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대요. 회사 후배랑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애랑.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변호사 뒤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불륜 사실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사위가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과도한 간섭이 제 결혼 생활을 질식시켰습니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제 아내를 조종하셨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조차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장모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이는 불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의 파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엄마는 우리 도와주려고. 판사가 질서를 요구했고 딸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제 월급까지 관리하려 하셨습니다. 애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주말에는 뭘 해야 하는지, 심지어 제가 입을 옷까지 고르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변명이 될 순 없지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이 모든 게 딸을 위해서였는데 결국 제가 딸의 행복을 망쳤단 말입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번째 재판을 준비하던 중 딸이 사위의 휴대폰을 복구해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삭제된 메시지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불륜 상대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모 핑계대면 이혼 쉬워질 것 같아. 변호사가 그러는데 간섭하는 장모 프레임 씌우면 위자료도 줄일 수 있대.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거짓말이야. 장모님 원래 착하신 분인데 키읔키읔 근데 법정에선 악마로 만들어야지. 변호사가 대본도 써줬어. 딸이 제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내도 순진해서 다행이야. 어머니 편들다가 우리 편 되긴 글렀지만 어차피 위자료만 안 내면 돼. 집도 내 명이니까 장모가 아무리 법정에서 울어도 소용없어. 더 심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장모 재산 노렸어. 과일 장사로 모았다는 그 돈만 많찮을 거야. 이혼하면서 딸 불쌍하다고 얼마라도 줄 텐데 그것만 받아내면 대박 히읗히읗. 제 평생의 땀이 이렇게 계산된 돈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더 끔찍한 건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 시기였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그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간병하느라 바쁠 때 사위는 밤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마누라 병원 가니까 완전 자유시간 키읔키읔 이런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악의적 이혼 사기입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판 전날 사위의 불륜 상대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과 함께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29살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그 사람이 결혼 안 했다고 했어요. 반년 전에 이혼했다고. 여자는 울먹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걸. 여자가 보여준 메시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위에게는 다른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3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1호, 또 다른 사람은 2호, 그리고 제일 최근에 만난 사람이 3호래요. 그 사람이 제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내랑 장모가 너무 간섭해서 힘들다고, 당신만이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여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3명한테 다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사위는 각 여자에게 사업자금이라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3천만 원, 다른 여자에게서 5천만 원, 심지어 장모님 수술비까지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암 수술하신다면서 그것도 거짓말이었나요? 저는 작년에 담낭 수술을 받았을 뿐 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위는 제 병을 이용해 여자들에게서 돈까지 뜯어낸 겁니다. 여자가 건넨 통장 사본에는 사위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사위와 다른 남자의 대화였습니다. 형, 이번에 이혼 대박이야. 변호사 잘 써서 장모 악마 만들면 위자료제로 가능. 거기다 마누라 정신적 피해 받았다고 역으로 청구할 수도 있대. 키읔키읔.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했고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최종 재판날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계획적 사기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됐습니다. 사위는 법정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딸 명의로 돌아왔고 양육권도 당연히 딸이 가져갔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아 결국 퇴사했습니다. 불륜 상대 여자들도 사기로 고소했고 사위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손주는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더 힘든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 때문이라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혹시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되돌아봤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간 건 아닐까? 너무 많이 간섭한 건 아닐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이 나쁜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진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딸은 새 직장을 구했고 손주는 밝게 웃습니다. 사위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제 마음이 혹시 누군가에겐 짐이 되진 않았을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해주려던 제 마음이 잘못된 걸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을 속이고 돈까지 가로챈 사람이 당신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디까지가 가족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 그건 그냥 비겁한 변명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죄가 되는 세상인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딸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